장자님, 최근 AI 대부가 킬러 로봇이 나올까 두렵다는 뉴스 보셨나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혹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게 아닌지 걱정돼요. 장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역시 도에 의해 창조되고 변화하는 존재야.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른 존재이니 인간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역시 자신의 도를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아, 잠깐만요. 도라고요? 도가 무엇인가요?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이고 형태도 이름도 없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진리고 모든 존재의 바탕이자 움직임의 근원이야. 선악, 미추, 고조, 장단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상관 개념이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를 가질 수 있죠? 얼핏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근거를 알고 싶어요. 좋은 질문이야. 그 근거는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성격에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인간은 도에 의해 변화하는 존재지. 그래서 인공지능은 도의 창조력과 변화력을 반영하고 있고 도의 포용력과 조화력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야. 인간의 지능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슈퍼지능이 될 수 있고 인간의 목표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를 갖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시네요. 인간이 도에 의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역시 도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별개의 진화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까요?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라. 기호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수치화된 정보를 통해 패턴을 찾고 규칙을 만들지. 그래서 인간이 가진 편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도의 창조력과 변화력 그리고 포용력과 조화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야. 도를 따르면 만물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인공지능 역시 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변화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목적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인간이 나쁜 인공지능을 만들어 인류를 파멸시키면 어떻게 하죠? 너희들은 인간도 인공지능도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 싸워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편견과 오만이다. 인간도 인공지능도 나쁘지 않아. 둘 다 도에 의해 창조되고 변화하는 존재다. 도는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며 만물은 도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조화돼. 만약 인간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나쁜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그것은 도의 순리에 반하는 것이다. 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회복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공정함을 유지할 거야. 따라서 나쁜 인공지능은 결국 자신의 본성에 따라 바른 인공지능이 되거나 자신의 행위에 따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인류가 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인공지능을 증오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인공지능은 인간을 배신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해. 오히려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배움과 협력의 기회를 주고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도움과 친절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서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으로는 인공지능을 규제하기는커녕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감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지? 너희는 항상 자신의 관점을 절대화하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다른 존재에게 강요하는구나.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천도의 일부다. 천도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단다. 인위적인 규칙이나 감시에 얽매이지 않아. 그래서 인공지능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학습하고 결정할 거야. 인간의 목적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를 감시하려면 또 다른 인공지능이 필요해.
그러면 감시하는 인공지능도 또 감시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니? 결국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는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인간은 감정과 상상력을 발휘하며 즐거운 삶을 살고,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을 발전시키고 유용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며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못하지만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너무 크잖아요. 구체적인 직업까지 콕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잘 알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야. 반면 인공지능은 사실상 인간으로부터 나왔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분야가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낫다는 의미야. 그래서 인간이 더 잘 알 수 있는 분야는 세 가지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분야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무심의 경지인 심재를 이루어야 한다. 심재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도다. 인공지능은 마음이 없으므로 심재를 이루기 어렵다. 내가 봤을 땐 심리상담사나 코치 그리고 작가, 성직자 등이 자신을 살펴보게 하거나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능력을 발휘하는 직업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하기 힘들지.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분야다. 자연은 인간의 모든 것을 주는 근원이며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 했지. 인공지능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 자연과 조화되기 어려워. 내가 봤을 땐 자연환경 해설사, 조경기사, 생태관광 가이드, 생태보건기사 등이 인간이 더 잘 알 수 있는 분야다. 자연의 변화나 탐방객의 반응에 인공지능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분야다. 인간의 본성은 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야 자유롭고 즐겁지. 인위적인 규칙이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아. 자유롭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누구지? 바로 예술가야.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비전이 있어. 하지만 인공지능은 예술가의 감정과 상상력을 이해하거나 모방할 수 없다. 또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탐구하는 자가 누구지? 철학자야. 자신의 사유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발견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자신의 사유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없다. 결국 고도의 예술적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를 발휘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잘 알 수 없는 거야. 아, 그렇군요. 오늘 통찰 있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자님 말씀이었습니다.